안녕하십니까. 이번 발표를 맡게 된 박사과정 천혜란입니다. 이번 저널 미팅에서는 펑셔널 브레인 네트워크 모델을 기반으로 한 이기지 분석 방법을 통해 냄새와 그에 대한 쾌적도를 구별한 연구를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본 논문은 인터내셔널 저널 오브 머신러닝 앤 사이버네틱스의 2023년 2월 최근에 게재된 논문으로 해당 저널의 임팩트 팩터는 4.377입니다. 총 16명의 피험자가 실험에 참여하였으며 21세에서 25세 사이의 남성 12명, 여성 4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후각 자극에 대한 명확한 선호도를 유도하기 위해 본 실험에서는 8개의 음식과 원료를 사용하였는데요. 아래의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왼쪽부터 민트 시럽, 장미 시럽, 그리고 오렌지 주스, 딸기 주스, 새우젓, 죽순 장아찌처럼 보이는 신죽순, 그리고 두리안 퓨레, 그리고 마늘 페이스트를 사용하였습니다. 각 재료의 냄새와 냄새 강도는 시료의 질량, 부피, 그리고 방치 시간을 따로 설정하여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제어했다고 합니다. 뇌파는 21개의 전극 채널을 포함하고 있는 장비를 통해 측정되었으며 실험에 사용한 냄새 유발 장치는 아래와 같습니다. 실험의 효율성과 반복성을 고려하여 소음이 적고 안정성이 높은 냄새 유발 장치를 설계하였으며 크게 냄새 주입단, 냄새 제어단, 그리고 냄새 확산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냄새 주입단은 공기 발생기, 그리고 그 재료를 넣을 수 있는 샘플링병, 그리고 가스실을 포함하여 소음이 적고 조종이 편리하도록 설계되어 있고, 냄새 제어단에는 가스 유량 조절기, 터치스크린이 있는 조절기, 전원 공급 장치, 전자기 밸브, 압력 센서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자극의 지속 시간과 그 간격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냄새 확산단에는 가스 확산기와 턱받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료병에서 대상자의 코로 가스 전달을 구현하기 위한 가스 확산기가 있으며 턱받침은 피험자의 머리를 받쳐주고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고 높낮이를 임의로 조절할 수 있어 높이가 다른 피험자의 코와 가스 확산기 사이의 거리를 2에서 3cm 정도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측정된 뇌파는 컴퓨터에 저장되어 분석이 진행되게 됩니다. 실험은 액체류인 오렌지 주스, 딸기 주스, 민트 시럽, 장미 시럽은 50ml, 고체인 새우젓, 신죽순, 두리안 퓨레, 마늘 페이스트는 각 25g씩 준비하였습니다. 각각 250ml 샘플링 병에 넣고 10분 동안 방치하여 냄새를 완전히 휘발시킨 후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실험 과정은 우측 위의 그림에 나와 있으며 총 8개의 런이 포함되어 있고 각각의 런은 냄새 자극 종류에 해당합니다. 각 런에는 각각의 5초 동안의 휴식과 10초 동안 지속되는 냄새 자극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냄새 자극은 총 20번 연속 진행됩니다. 두 런 사이의 간격은 5분으로 피험자에게 충분한 휴식을 주고 후각 피로를 방지하고자 하였으며 쉬는 시간 동안에는 환기를 통해 공기가 순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후속 실험에 냄새가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냄새 유발 장치에 남아있는 냄새를 모두 배출한 다음 다음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각 냄새 자극마다 모두 진행하였습니다. 피험자들은 개인의 그 느낌에 따라 냄새를 평가하도록 요청받았으며 그 설문지는 아래의 그림에 나와 있습니다. 쾌적한 평가는 9개의 척도의 9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1점은 매우 불쾌함, 9점은 매우 쾌적함, 그리고 5점은 불쾌함과 유쾌함의 중간 지점으로 평가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두 설문지 같은 경우에는 설문지에는 포함이 되어 있으나 논문에서는 추가적으로 언급되진 않았습니다. 휴식 후에는 다른 냄새에 대해서도 같은 과정을 반복하여 8가지 냄새에 대한 실험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뇌파 분석은 실험을 통해 뇌파 데이터를 얻고 전처리를 수행한 후 펑셔널 브레인 네트워크 분석을 위한 코릴레이션 매트릭스를 얻은 다음 네트워크 피처를 얻고 분류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전처리 후 얻어지는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 매트릭스에 대해 추가적으로 설명드리자면 먼저 시계열 데이터 간 상호 의존성과 동기화를 추정할 수 있는 뮤추얼 인포메이션을 총 21개의 채널 사이사이마다 얻게 됩니다. 얻은 뮤추얼 인포메이션을 통해 코릴레이션 매트릭스를 구성할 수 있으며 채널 사이의 값을 얻기 때문에 총 21by 21의 데이터 구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코릴레이션 매트릭스의 개수는 0에서 1까지의 범위를 가지고 1에 가까울수록 채널 간의 상관관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코릴레이션 매트릭스의 스트레쇼딩을 통해 결과적으로 펑셔널 브레인 네트워크를 얻을 수 있습니다. 펑셔널 브레인 네트워크를 얻기 위해서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인계값인 스트레쇼드를 통해 코릴레이션 매트릭스를 이진 행렬로 변환해야 합니다. 임계값 설정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절대 임계값과 비례 임계값이 있습니다. 절대 임계값 방법은 고정된 값을 임계값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채널 간의 상관계수가 임계값보다 크면 코릴레이션이 존재하는 것으로, 그렇지 않으면 코릴레이션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절대 임계값이 클수록 더 적은 엣지가 얻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엣지란 오른쪽의 그림처럼 각 채널 간의 연결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비례 임계값 방법은 네트워크 디그리나 덴시티의 평균과 같은 지표를 통해 간접적으로 결정되는 방법을 말합니다. 네트워크 덴시티가 증가할수록 비례 임계값이 증가하며 비례 임계값의 백분율이 클수록 더 많은 엣지가 얻어진다고 합니다. 본 논문에서는 네트워크 덴시티의 변화에 주목하기 위해 비례 임계값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앞선 가정을 통해 브레인 네트워크를 형성하였다면 해당 네트워크에서 이제 특징을 축출해야 합니다. 팩토리 뇌파의 펑셔널 브레인 네트워크를 분석하기 위해 총 4개의 로컬 피처인 클러스터링 코에피션트, 디그리, 비트윈 리스트 센트럴리티, 그리고 로컬 이피시언시가 그 4가지를 구하고자 하였습니다. 클러스터링 코에피시언트는 펑셔널 브레인 네트워크에서 각 노드의 응집 그리고 근접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로 노드 주변의 이웃 노드도 서로 이웃일 가능성을 나타냅니다. 오른쪽의 그림처럼 높은 클러스터링 코에피션트를 나타내는 노드의 경우에는 해당 노드의 주변 노드도 서로 연결되어 있는 반면 낮은 클러스터링 코에피션트를 보이는 노드는 그 주변 노드끼리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디그리는 노드의 특성을 측정하는 주요 지표로 해당 노드가 다른 노드와 연결되어 있는 모든 엣지의 총 개수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그리가 높을수록 해당 노드가 네트워크에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Between Decentrality는 노드의 집중화 정도를 측정하며 그 노드의 중요성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Local Efficiency는 서브 네트워크에서 정보 전파의 효율성을 의미하며 모든 하위 네트워크 효율성의 평균으로 계산된다고 합니다. 다시 뇌파 분석으로 돌아와서 측정된 올팩토리 뇌파는 50Hz의 노치 필터와 로우 패스 필터를 적용하였고 그 결과 각각의 피험자마다 160개의 올팩토리 EEG 샘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160이란 8개의 오더 스티뮬러스와 그리고 20개의 패러럴 샘플을 곱한 값으로 계산되었습니다.
그 후 델타, 세타, 알파, 베타, 감마 대역에 대해 웨이블릿을 적용하여 각각의 파워를 추출하고자 하였습니다. 추출된 얼팩터리 뇌파는 총 9개의 비례 인계값을 사용하여 펑셔널 브레인 네트워크를 구성하였습니다. 비례 인계값은 10%의 간격으로 10에서 90%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서 10% 간격은 사전 조정을 통해 얻은 최적의 값으로 충분한 이의지 정보를 유지하고 정보 중복을 방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각각의 자극 샘플마다 5개의 주파수 대역과 그리고 9개의 비례 인계값에서 총 45개의 펑셔널 브레인 네트워크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펑셔널 브레인 네트워크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클러스터링 코에피션트, 디그리, 비트윈 its 센트럴리티 및 로컬 이피시언시의 4가지 네트워크 속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며 피험자별로 총 4개의 피처 매트릭스를 생성할 수 있고 각 피처 매트릭스는 160 by 94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160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8개의 오더 스티뮬러스를 총 20번 반복하는 횟수이고 그리고 뒷부분의 945는 5개의 프리퀀시 밴드 그리고 9개의 인계값 그리고 각각의 그 피처 매트릭스에서 21개의 노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이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분류를 위해 4가지의 특징 행렬, 즉 피처 매트릭스를 분류기에 독립적으로 인풋으로 넣었습니다. 먼저 인계값에 따른 펑셔널 브레인 네트워크의 특성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해당 그림에서 가로축은 8가지 냄새 자극을 의미하고 세로축은 각 샘플의 평균값을 나타냅니다. 여기서 샘플이란 16개의 피험자의 각 냄새별 20개의 올팩터리 이미지 샘플, 즉 한 박스 플롯당 총 320개의 올팩터리 이미지 샘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결과는 클러스터링 코에피시언트에 대한 결과입니다. 비율 인계값이 10에서 40%까지일 때 이 박스 플롯의 박스가 길고 이 클러스터링 코에피션트의 분포가 조금 더 흩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비율 인계값이 40%보다 크게 되면 클러스터링 코에피션트의 분포가 좀 더 안정적이고 집중되는 경향을 보여 네트워크의 집계 정도가 거의 8개의 자극에 대해서 거의 유사한 경향을 나타냅니다. 동시에 이 인계값이 10%부터 점점 증가함에 따라 이 클러스터링 코에피션트의 값도 점점 증가하는 것을 보여 네트워크의 노드가 더욱 긴밀한 로컬 커넥션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펑셔널 브레인 네트워크의 평균 디그리 결과입니다. 여기서 비율 인계값이 10에서 20%일 때 올팩터리 이지 샘플에 관계없이 디그리의 분포가 집중되어 대부분의 이 8개 간에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펑셔널 커넥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적 연결 몇 가지만 포함되고 이 8가지의 냄새를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냄새 표현과 관련된 이런 펑셔널 커넥션은 거의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설명될 것 같습니다. 또한 비율 인계값이 30%부터 70%일 때 이 비율 인계값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서 이 전체적인 디그리 값도 증가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만큼 점점 분포가 이제 조금씩 10%와 20%에 비해 조금 흩어지는 경향을 보여 이 단계에서는 네트워크 노드의 샘플 간의 이 개인차가 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70% 이상의 이 비율 인계값을 보일 때는 디그리의 분포가 다시 조금씩 집중되는 경향을 보여 네트워크 노드의 연결 밀도가 점차 안정되는 경향이 있음을 나타내며
동시에 비례 인계값이 증가함에 따라 이 디그리 값도 함께 증가하여 네트워크의 연결성 및 그리고 동기화 능력이 좀 더 강화되고 올팩터리 뇌파의 관련 정보가 효과적으로 표현된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펑셔널 브레인 네트워크의 평균 between this centrality는 오른쪽 그림과 같습니다. 비율 인계값이 10%부터 40%일 때 between this centrality의 분포가 분산되는 경향이 있고 이러한 결과는 중요한 노드의 연결 및 분포가 동일한 샘플 내에서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비율 인계값이 40%를 초과하면 점차적으로 그 센트럴리티의 분포가 집중되고 센트럴리티의 값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필수 노드의 연결성 또한 점차 증가하여 분포가 안정되는 경향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펑셔널 브레인 네트워크의 로컬 이피시언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율 인계값이 10%부터 40% 사이에서는 이 박스 플롯의 박스의 범위가 넓은 것으로 보아 이 로컬 이피시언시의 분포가 분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 비율 인계값이 40%보다 크게 되면 점차 이 로컬 이피시언시의 값이 증가하는 것은 물론 그 분포가 조금 더 중앙 집중화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분류 결과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는 160 x 945로 구성되었으며 트레이닝과 테스트의 비율을 3대1로 나누었고 SVM 분류기를 사용하여 5-fold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적용하여 분류를 진행하였습니다. 총 8가지 후각 자극에 대한 분류 결과는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4가지의 이 네트워크 속성에 대한 각 피험자의 어큐러시를 평균화한 결과 90% 이상의 평균 어큐러시를 보인 피험자가 총 16명 중에 13명으로 80% 이상으로 나타냈습니다. 다만 분류 결과는 이 74%와 이 100%를 보인 피험자와 같이 그 개인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였으며 소수의 피험자는 분류 결과가 좋지 못하였고 이는 피험자마다 냄새 식별 능력에 있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시에 각 속성마다 피험자의 어큐러시와 F1 스코어를 평균하였는데 그 결과를 살펴보면 피처 매트릭스에 따라 분류 성능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degree의 피처 매트릭스를 이용한 경우 모든 피험자의 평균 어큐러시는 95.78%, F1 스코어 또한 95.24%로 다른 유형의 피처 매트릭스에 비해 어큐러시는 약 3.1% 이상, 그리고 F1 스코어는 약 2.7%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분류입니다. 피험자의 쾌적한 분류를 진행하기에 앞서 각 피험자별로 쾌적함과 불쾌함을 느끼는 비율을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피험자별로 쾌적함과 불쾌함을 분류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후각 자극에 대해 쾌적함을 나타낸 11번 피험자와 16번 피험자는 분석에서 제외되었습니다. SVM 분류기와 트레이닝, 테스트의 비율 등은 앞선 그 자극 분류 때와 동일하게 진행하였습니다. 4가지 네트워크 속성에 따른 각 피험자의 어큐러시와 F1 스코어를 평균화한 결과 90% 이상의 평균 어큐러시를 나타낸 경우가 한 명을 제외한 90% 이상으로 사람들의 냄새에 대한 쾌감을 효과적으로 식별할 수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클러스터링 코에피시언트와 그리고 디그리, 그리고 센트럴리티, 그리고 로컬 에피시언시 그 각 피처별로 모든 피험자의 어큐러시와 F1 스코어를 평균화한 결과를 비교하였는데요. 평균 어큐러시는 아래와 같으며
해당 결과에서 또한 디그리 값을 피처 매트릭스로 사용하는 것이 후각 자극에 대한 이 쾌적함을 가장 잘 인식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다른 클래시파이어와 피처 익스트랙션 방법과의 비교 결과입니다. 앞선 두 결과를 통해 디그리를 피처 매트릭스로 사용한 경우 냄새와 쾌적함을 가장 잘 분류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SVM의 분류 성능을 백프로파게이션, KNN, 라이브 베이지언, 그리고 VELM의 4가지 클래시컬 분류 방법과 비교하고자 하였습니다. 모든 분류기는 디그리 피처를 기반으로 하였습니다. 여기서 ELM인 Extreme Learning Machine은 그레디언트 베이스 알고리즘의 단점들을 보완하여 만들어진 피드포워드 뉴럴 네트워크로 백프로파게이션을 사용하여 훈련된 네트워크보다 수천 배 빠르게 학습할 수 있다고 합니다. 비교 결과는 아래의 두 그림과 같으며 다른 방법들과 비교하였을 때 SVM 분류기를 사용하였을 때 냄새 임식과 쾌적한 분류의 어큐러시랑 F1 스코어가 모두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EEG의 5개 주파수 대역에 대해 PSDD, 그리고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그리고 MEMD, CSP의 4가지 피처를 각각 추출하고 그에 상응하는 피처 매트릭스를 생성하여 디그리 피처 매트릭스를 사용했을 때의 분류 결과와 비교하고자 하였습니다. 각 피처 매트릭스는 이전 결과에서 가장 높은 성능과 안정성을 보였던 SVM 분류기를 사용하였습니다. 여기서 MEMD를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MEMD 방법은 신호를 물리적으로 의미 있는 구성 요소로 분해하는 기술 중에 하나고 이 분석에는 이렇게 분해된 구성 요소 중에서 처음 7개의 구성 요소를 추출하여 피처 매트릭스를 형성하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냄새를 분류하는 결과에서는 디그리를 피처 매트릭스로 채택한 경우 어큐러시는 95.78%, F1 스코어는 95.24%로 다른 피처를 사용했을 때보다 어큐러시는 많게는 약 25% 정도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또한 쾌적함을 분류하였을 때는 다른 피처와 비교하여 여전히 디그리를 피처로 사용하는 경우 가장 높은 어큐러시와 F1 스코어를 확인하였고 약 16% 정도 어큐러시가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이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 그리고 피처가 클래스 수가 많은 분류 작업에서 더 많은 이점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SVM과 펑셔널 브레인 네트워크의 디그리를 결합하게 되면 올팩터리 EEG에서 높은 성능을 보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아쉬운 점보다는 새로운 방법에 대해서 많이 알 수 있어서 흥미로웠던 점이 더 많았습니다. 기존의 센서리 자극과는 다르게 후각이라는 이 올팩터리 EEG를 사용한 논문은 처음 접해보아서 좀 재밌게 읽을 수 있었고 다양한 펑셔널 브레인 네트워크 피처의 개념이나 해당 피처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면서 이해도를 높여준 점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결과 또한 각 피처별 분류 결과뿐만 아니라 피험자별 결과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고 특히 그 임계값 스레솔드가 변함에 따른 각 피처의 특성을 보여줌으로써 더욱 풍부한 결과를 보여주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점을 종합하였을 때 펑셔널 브레인 네트워크 분석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 촉감 연구에도 충분히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본 논문을 참고하여 결과를 비교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각각의 피처를 단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피처를 함께 사용했을 때의 정확도도 같이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논문에서 설명드릴 내용이 좀 많았고 제가 두 번째 논문을 설명드리기엔 조금 미흡하다고 판단돼요. 이번 발표에서는 한 편만을 준비하였습니다. 다음번에는 좀 더 양질의 발표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